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주인입니다. 오늘은 솔우주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증권을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보험 증권을 먼저 볼 텐데요. 이런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입한 거고요. 사망보험금이 1억 정도 가입해 있네요. 네, 그리고 글씨가 작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술비가 1종, 2종, 3종 수술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1종 수술일 때 23만원, 2종 58만원, 3종 수술일 때는 116만원. 이렇게 종 수술비가 하나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사망이 1억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후유장이 있고요. 일당이 23,2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당은 4일 초과예요. 생명보험은 이러한 증권이 많죠.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에 23만 원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재해 골절 34만 8천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재해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진단비가 있는데 암, 그 다음에 뇌출혈 뇌경색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뇌졸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2,320만 원, 상피내암 232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면 암일당이죠. 3일 초과 1일당 46,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3살 남자입니다. 월납보험료 15만 6천 원이에요. 우리 아시님들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을 봤다면 그냥 둬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모든 질병수술과 상해수술일 때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없고 유사함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납입면제 없습니다. 뇌졸중이네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네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습니다. 일당도 첫날부터 나가는 거 아니고요. 간병 일당도 없고요. 수술비도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크게 나오는 5대 수술비 같은 그러한 수술비도 없습니다. 사망 1억이 있네요. 월납보험료 15만 6천 원. 생각해 보시죠. 이런 증권을 만났다면 어떻게 고객님한테 새로운 보험을 리모델링을 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23세 남자 월납보험료 15만 6천 원을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한번 제가 여기 20년 납이라 똑같이 마이 슈퍼스타로 20년 납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로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상해 후유장에 1억을 넣었습니다. 아까 전에 후유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상해 후유장이 3%부터 100% 1억이 훨씬 좋죠. 아까 전에 없던 납입면제, 여기 납입면제를 넣었습니다. 납입면제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유사암 진단 받았을 때는 납입지원 7만 3천 원 납입지원 해주고요. 암 진단비 똑같이 2천만 원 정도 넣었고요. 거긴 뇌졸중이었죠. 뇌혈관 2천 넣었습니다. 허혈성 2천 넣었고요. 상해 사망 1억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입통원 수술비 100만 원 넣었고요. 질병 입통원 수술비 100만 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사망도 1억 넣었습니다. 무려 80세까지 1억입니다. 질병 사망 요즘 잘 안 넣으시죠? 23세 남자에게 질병 사망도 1억 넣었습니다. 상당히 비싸겠네요, 보험료가. 암 수술비도 조금 넣었습니다. 아까 전에 없었죠? 여기다가는 한 500만 원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종수술비, 또 없으면 좀 심심해서 상해 종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까지도 넣었습니다. 최소 600만 원 이렇게 8종일 때 넣었고요. 그 다음에 111대 수술비까지 넣었습니다. 5대 수술비 2,000천. 이렇게 되면 사실 종수술비에서 시술 같은 급여 시술 같은 거 보장받고 또 111대 수술비에서 중복으로 또 여기 해당이 되면 보상을 받겠네요. 보장의 크기가 상당히 좋죠. 일당도 상해 일당 아까 전에 기억나시는 분 있지만 3일 초가 일당 23,000원이었죠. 자, 여기는 첫날부터 질병 일당 5만 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일당도 5만 원 넣었습니다. 자, 일당이 5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보장을 요거 새로 나온 거 넣었습니다. 정신보험보다 괜찮은가요? 보험료 14만 7천 원입니다. 자, 15만 6천 원짜리 정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한테 지금 이 설계를 갖고 가서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제안한다면 고객이 갈아탈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그거보다 좋은 게 너무 많죠? 네.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단비 쪽에서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수술비가 너무 빵빵해졌고요. 후유장애 사망까지도 1억을 넣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그 종신보험 충분히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 설계를 갖고 가서 14만 7천 원짜리로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설계가 보장이 빵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신보험하고 비슷하게 설계를 했고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언제 가입한 거냐면 2002년 9월 30일 날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지금 2022년 8월 240회를 납입을 했습니다. 현재 해지환급금은 88.5% 32만 3,299만 7,614원입니다. 8월 23일이 마지막 자동일체 날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종신보험 그냥 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설계한 마이 슈퍼스타 3종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고객은 이 종신보험 증권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보장이 형편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와, 납입 끝난 보험증권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할까요? 아시님들 지금 이 생명보험증권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우리 큰 누나가 대구에서 삼성생명 FC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사인한 기억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했나? 어쨌든 우리 누나가 가입을 한 거죠. 9월 30일 날. 뭐가 부족했나 봅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취업을 하고 제가 보험료를 냈지만 누나 덕에 이 보험을 완납을 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제가 해지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볼게요. 지금 이 보는 해지환급률표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마이 슈퍼스타 3종의 해지환급률입니다. 종신보험 20년 납입 딱 끝나니까 해지환급률이 88.5%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 슈퍼스타 3종으로 아까 전처럼 수술비 놓고 경증진단비 놓고 딱 종신보험보다 보장 좋고 납입 면제까지 되게 만들었는데 20년 냈더니 해지환급률이 90%입니다. 만약에 23살 된 고객에게 종신보험이 아니라 이 보험을 제안했다면 그리고 이 보험이 납입이 종료됐다면 보장, 해지환급률 어느 하나도 종신보험보다 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종신보험이 우리 거보다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신보험처럼 제가 납입이 끝내놓으니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보장을 설계를 해도 그거를 깨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탈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종신보험을 들어놓은 게 다행이다고 생각할 겁니다. 고객은 그래요. 혹시 고객들 중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 보험을 들어놨다가 납입이 끝난 거, 암진단비 꼴랑 1,000만 원 든 것들 갖고 있는 고객들 보실 겁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면 보기 전에 이런 완납증권들을 고객한테 꼭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완납증권을 만들 때 어떤 보장이 완납이 되면 좋을까요?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좀 갖고 있으면 좋은 거 경증진단비와 수술비 정도 되겠죠. 즉 완납되는 증권에 경증진단비와 수술비를 넣어서 이렇게 완납을 시켜 놓는다면 이 23살 된 고객이 저처럼 43살이 됐을 때 이런 보장이 다 완납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무한 반복 지급되는 수술비가 납입이 종료됐다면 정말 이 보험 20년 전에 가입시켜놓은 그 설계사 너무너무 고마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나가 아니었다면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했겠죠. 왜?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거는 20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고객이 해지할까요? 절대 못하죠. 보장도 좋고 해지하면 한 푼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20년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회사 상품인데요. 상해사망 2,000, 또 밑에 상해사망 1,600, 상해사망 3,600 가입해 있고요. 암 1,000, 그 다음에 3대 질병 치료비 1,000만 원,
그리고 뭐 수술비에 일당 3만 원, 상해 의료비 1배책 들어있습니다. 만기도 90세도 아닙니다. 80세고요. 진단비는 70세예요. 이거 지금 이런 보험 지금 가입한다 그러면 4만 원 주고 가입한다 그러면 가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19세, 19세 여자가 이거 4만 원짜리 보험 싸다고 가입한다 그러면 뜯어 말릴 겁니다. 아니 진단비 70세까지밖에 안 되고 꼴랑 1,000만 원짜리 뭐하러 드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 가입한 거냐면 2002년 5월 3일 날 가입한 겁니다. 납입이 완료됐고요. 2022년 4월 달까지 보험료를 했습니다. 자,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 이걸 보세요. 지금 이 고객님은 2002년도 19살이니까 지금 39살이겠죠? 자, 그러면 이 고객이 39살이 완납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험이 어머 상해 의료비 300만 원도 있네. 어머 일당 3만 원도 있네. 와 진단비 1,000만 원 있네. 갑자기 좋아 보이죠 상품이? 예, 이거를 지금 가입한다 그러면 말릴 텐데 가입해 놓은 걸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유지 가능한 보험이어야 해요.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유지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지 가능한 보험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지 가능한 실손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험도 실손 말고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보장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위, 크기.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완납증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험은 보장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완납한 증권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보면. 물론 그 사이에 내가 보장을 받았으면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보장을 한 번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2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보험을 가입한 게 고맙다고 생각할까라는 거죠. 완납증권은 어떠한 보험보다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종신보험을 해지하라고 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좀 전에 80평생을 해지하라고 하는 설계사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보험보다 유지 가능한 보험은 완납증권입니다. 고객에게 컨설팅을 하실 때 지금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보험료를 완납할 때를 상상하게 해주세요.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는 무엇보다 든든할 겁니다. 이거를 꼭 고객들한테 상상시켜주고 이제 너 암에 걸리면 얼마가 나와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20년만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까지도 상상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뭔 상상을 시켜줘야 되냐면 중간에 혹시 20년 안에 암이 걸린다면 보험료를 그 시점부터 완납이 되는 거야 라고 해주세요. 자, 20년 내면 완납이 됐는데 더 빨리 완납되는 방법도 있는데 고객님이 혹시나 암, 뇌졸중, 급성신경쇠 지금 마이 슈퍼스타였죠. 이거는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산정특례 이런 게 20년 안에 발생하는 순간 완납증권이 된다라고 이 완납됐을 때를 상상하게 해주라는 거죠. 아무 일 없어도 완납되고 무슨 일 있어도 완납된다는 거예요. 완납증권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즉 보장의 크기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완납증권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보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 대신에 이런 갱신을 비갱신으로 돌려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RC님들은 고객들이 갱신형을 가입하고 있더라면 지금 고객님들한테 무해지로 설계해서 보험료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갱신은 단점이 있습니다. 비싸요.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딱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만약에 고객님이 비갱신이 싸다면 비갱신이 싸면 갱신 들면 바보죠. 그러면 비갱신을 드는 이유는 비싸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죠. 비싼 거를 내가 갱신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비갱신이 갱신보다 2, 3만 원만 비싸다면 고객님은 다 비갱신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갱신보다 비갱신이 2, 3만 원만 비쌉니까? 무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뜰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 보험은 알뜰살뜰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무해지, 저해지 잊어버리세요.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알뜰살뜰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알뜰형 아니면 살뜰형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알뜰살뜰하게. 그래서 알뜰형은 무해지, 실속형은 저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해지, 저해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알뜰살뜰하게 고객님 보험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입한 거예요. 이건 2006년에 가입했네요. 2006년에 변액연금 들었습니다. 변액연금에 납입면제 있나요? 없죠. 이때도 2006년이었는데 그럼 2006년에 이거 변액연금 들 때 변액연금에 보장 있나요? 보장 없습니다. 이거를 5월 1일에 들었네요. 우리 누나의 조기가동에 아주 혁혁한 공을 제가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삼성화재에 2006년에 입사를 해서 누나가 야, 입사했는데 뭐 하나 들어줘야지. 그러면 또 누나가 들어줘야 되죠. 딱 들었습니다. 해지환급률표 보세요. 놀랐지 않습니까? 공시율 5%였던 2006년 당시 28살에 가입한 보장도 없고 남면도 없는 변액연금이 10년 내고 6년 5개월을 거치했는데 환급률이 105.5%입니다. 이거를 알았을까요? 변액연금 10년 정도 지나면 한 140% 될 줄 알았죠. 더 놀라운 거는요. 8월 달에 112%였습니다. 두 달 만에 환급률이 7%가 빠졌습니다. 물론 다시 환급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액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 변액연금에 넣어놓은 돈 지금 해지하면 2,500만 원을 찾았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2,500만 원이 필요 없으면 찾았을까요? 안 찾았겠죠. 놔둡니다. 자, 그런데 이 변액연금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찾았을 텐데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불경기일 때 찾았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경기가 좋을 때 찾았을 확률이 높을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돈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고객은. 그럴 때 대부분 지금처럼 불황이에요. 결국 지금처럼 해지환급률이 낮을 때 우리는 해지를 하게 되는 게 변액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마이슈퍼스타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이슈퍼스타로 설계해서 이거는 4종으로 설계했습니다. 저해지. 10년납 100세 만기 변액연금은 똑같이 10년납을 했고요. 보장은 뭐가 있습니까? 암이 있고요. 뇌혈관이 있고요. 허혈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체증형이에요. 체증형이니까 5년마다 10%씩 보장 금액이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보험이죠. 납입면제도 있고요. 그런데 10년 내고 20년이 되니까 해지환급률이 119.3%입니다. 변액연금 들 바에 28살짜리가 이거 드는 게 낫죠. 이런 환급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장을 계속 받고 싶다 그러면 놔두면 돼요. 근데 나는 해지해서 쓰겠다. 저라면 계속 놔두다가 해지해서 쓸 것 같아요. 한 30년 지나면 145%, 168%까지 올라가, 174%까지 올라가. 근데 변액연금이 50년 있다가 17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장도 좋고 납입면제도 있는데 해지환급률이 좋다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이슈퍼스타가. 자, 오늘 제가 보험 2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을 보여드렸고요. 이 증권을 봤을 때는 보장이 썩 내키지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마이슈퍼스타 3종으로 갈아태울 수 있어요. 똑같은 보험료로. 해지환급률도 훨씬 좋고요. 근데 그게 완납증권이라고 했더니 건들 수가 없는 거 같죠? 변액연금을 봤을 때 이 변액연금 정말 보장도 없는 거라 현금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편없습니다. 지금 변액연금을 가입하거나 이런 걸 가입한 고객들 10년, 20년 후에 이런 환급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코스피 4천 시대가 곧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3천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보험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시님들 꼭 완납증권을 만들어 주자고요. 그리고 보장의 크기를 키워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보장 범위가 넓고 넓은 진단비와 수술비를 넣어서 딱 가입시키면 이건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지지 않는 보험 꼭 고객들한테 제안해야 유지가 가능하고 고객들한테 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 무해지는 반드시 삼성화재에 들어야 된다고 더더욱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무해지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무해지는 해지환급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알뜰형은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납입기간 중에 회사가 망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유지 가능한 보험은 유지 가능한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이야기해 주시고, 요즘 GA에서 많은 분들이 무해지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무해지를 삼성화재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들은 또 한 번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와, 두 번째, 회사가 망했을 때도 한 푼도 못 찾는다라는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할 수가 없는 회사죠. 모든 재무 구조상 지급 여력 비율도 업계 1등이고요. 신용평가도 대한민국보다 좋고요. 이러한 회사에 무해지를 특기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는 보험료가 비싸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우리가 보험료가 싸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보험, 특히 무해지 같은 경우는 절대 타사에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시님들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타사 증권에 갱신이 붙으면 환호성을 지르세요. 신받다! 다 우리 아시님들 겁니다.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한 고객 보면 신받다! 하고 증권 분석하면 100% 체결했듯이, 지금은 타사의 갱신형을 보면 신받다! 하고 다 리모델링 설계하세요. 다 90% 이상 체결이 가능합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주인이었습니다.